그런데 네. 이제 그 김지상이 한 대사 중에 아이는 내가 다 키웠어 이러면서 엄청 자상한 아빠 포지셔닝을 하잖아요, 김지상이. 근데 그 당시 이제 최사라가 임신을 했는데 맞아. 김지상이 그 임신한 최사라를 막 엄청 애지중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애를 낳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버려요. 그래서 약간 딸바보 아빠 캐릭터랑 좀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나쁜 사람이다 일단. 그치. 네,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거 무슨 심리예요? 저는 일단 그 대사를 다시 이제 어떤 말을 하면서 그런 의사를 보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난 연인이지만 나는 결혼 다시 할 생각 없고 결혼 한번 실패했는데 내가 또 하고 싶겠어? 주제 파악 좀 해! 라고 제가 이제 발연기를 한번 해봤는데 네. 주제 파악을 해라! 라는 게 저는 귀에 빡 꽂혔거든요. 완전 진짜 상처되는 표현이었어요. 무슨 주제? 너의 연인이잖니? 네 입으로 네가 방금 연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요. 저였으면 진짜 기분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저도. 기분 상해죄로. 기분 상해죄 완전 고속감. 이 정도면 진짜 유죄다. 기분이 너무 나는 주제라고 했어 지금? 나는 막 이랬을 것 같아. 내가 최사라 했으면 내 주제가 뭔데? 막 이렇게 그 대사 나와야지. 내 주제가 뭔데? 네 입으로 말해봐.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약간 고구마로 남아있죠. 최사라가 그때 그냥 약간 상처받은 상태로 남아있었죠. 주제 파악을 해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리고 이제 임신 사실을 말했고 그리고 이제 네 딸한테도 얘기했어라고 이제 알게 되고 나서 내 애라는 증거 있어? 와 이거는 진짜 최악의 멘트다. 약간 역대급 쓰레기 멘트. 임신한 여자한테 가할 수 있는 언어적인 폭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국민 사과 할 만했다. 완전. 이거는 광화문에서 했어야 돼. 대국민 사과를. 그지 않아요? 머리 조아리면서 내라는 증거 있어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에게 했다? 진짜 너무 나빠. 말도 안 돼. 근데 그러니까 진짜 일단 그래. 김지상은 쓰레기였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최악의 멘트를 했나? 그러니까요. 자기 딸은 그렇게 애지중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제 파악과 내라는 증거 있어를 엮어서 김지상이 최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 드러나는 진짜 진심이 드러나는 딱 그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역할을 나눠 놓는다고. 와이프한테는 와이프의 역할, 자기 이제 내연녀한테는 내연녀 역할 이런 거 나눈다 했는데 최사라가 역할이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냥 너는 내 가정은 내 가정이고 너는 그냥 나한테 자극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대상이지 너랑은 가정을 나는 꾸릴 생각 그러니까 애초에 와이프 정도로 대접할 생각이 없어 라는 거를 너무 보여주는 말이잖아요. 우와, 한 번 쳐본 영원한 첩이야. 뭐야, 그게 진짜. 뭐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첫 대우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약간 그 후궁. 김지상이 왕 정도는 되냐고. 쏘리. 그러니까 지금 이름도 계속 헷갈릴 정도로 하찮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데 축첩을? 감히? 축첩을? 그래서 이제 이 최사라의 역할을 거기까지로 딱 설정해 놓는데 최사라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첩이 처가 되고 싶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김지상이 누른 거지. 네가 네 자리를 알아야지 라는 말을 이런 말로 주제 파악을 해라. 진짜 최사라 화병 날만 했지. 하여튼 그래서 주제 파악에서는 이제 역할과 관련된 외도를 역할로 보는 관점에서 이제 설명이 좀 될 것 같고 내라는 증거 있어? 이거는 좀 너무 최악의 멘트였는데. 씹어도 너무 화나. 그러니까 진짜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저는 진짜 본능적인 남자로서 하는 말이다라는 걸로도 좀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 심리학에서 보면 되게 희한해.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걸 생각해보지 않는데 여자는 내가 누구랑 어쨌든 아이를 가졌든지 간에 내 몸에서 아이가 자라니까 맞아요. 내 애라는 거 어쨌든 50%는 내 애라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남자는 내 애인지가 확실치가 않은 거야.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그런 걸 시달린대요. 부성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맞아? 라는 그 확실치 않은 마음이 이제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썰로 왜 첫애는 무조건 아빠 닮는다 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그렇게 진화해왔기 때문에 부성 불확실성을 이제 좀 보장해주기 위해서 첫 아이는 반드시 아빠를 닮게 된다
나오는 거에 이제 피해를 받은 아빠 닮은 장녀. 이게 어. 유전적으로 이제 아빠의 부성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그렇지, 위해서 그렇지. 이제 첫 번째 자녀는 아이는 이제 확신을 주기 위해 아빠를 닮게 나온다. 그렇게 진화해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인 제도도 네. 이런 부성 불확실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반영돼 있어요? 왜냐면 엄마는 자기 배에서 나왔으니까 맞지. 이 친자임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없지. 그래서 엄마는 바로 자기의 자녀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아빠는 결혼 상태가 아니면은 출생신고? 네, 출생신고를 자기의 자녀로 하기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혼부들 사례 중에 자녀의 출생 등록을 못해서 뭐 어렵다 이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인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아마 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인지는 저는 인지가 어떤 인지예요? 인지라는 제도가 나를 당신의 자녀로 인지해 주세요라고 법적으로 청구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청구에 속아 있어요. 아빠, 제가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그런 가족법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이제 뭐에 대하여 하는 제도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치. 그걸 한번 해봐야 돼. 어쨌든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건 너무 확실한 거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진화심리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사실 법 쪽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사라가 이렇게 맹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한 것. 그러니까 김지상의 입장에서 최사라는 그렇잖아요.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나는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김지상 입장에서 최사라를 보면서 약간 우습게 볼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너가 유부남인 것도 알고 만나니까 부정행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여잔데 너가 가진 애 그것도 내 애라는 보장 어딨어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지. 둘 다 나빴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최사라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이 짧지 않았을까? 근데 이걸 뭔가 최사를 탓할 수 있는 건가 싶기는 한데. 근데 자기가 이 유부남과 연애란 선택을 하면서 비난 가능성을 이제 키운 거죠. 그치, 그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사실은. 근데 여전히 김지상은 정말 나쁜 놈인 진짜 것 같아요. 나쁜 놈이다. 둘 다 나쁘긴 한데 정말 이 내라는 증거 있어로 쐐기를 박았다. 저는 근데 이 악녀 최사라가 결국 김지상의 이 나쁜 거를 못 이기는 느낌이 드는 거야. 드라마 보는 이제 시청자로서는 이 악함이 이 김지성의 무책임함을 못 넘었다. 맞아. 네. 딱 맞는 말이야. 진짜 무책임함을 그 이제 최사라의 악함이 무책임함을 뛰어넘지 못했다. 와, 그만큼 이건 너무 최악인 대사였던 것 같아. 주제 파악 좀 해. 내 애라는 증거 있어? 나 벌써 지금 난 쓰러졌어. 이 얘기에 대사에 쓰러졌어. 진짜 이 회피성 발언이 너무 분노 유발 버튼인 것 같아요. 책임 회피를 하려는 다 큰 어른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또 그 생각도 좀 한번 해봤어요. 저는 뭐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주제 파악에 내일하는 증거 있어라고 막 김지상이 이렇게 촉발된 그 맥락을 살펴보면 양육권을 자기가 못 가져올까 봐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제희를 잃게 될까봐 이제 막 거기에 열이 받아가지고 막 쏟아낸 건데, 그러니까 왜 저렇게까지 양육권에 막 목을 매달지? 그러니까 자기 잘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우도 되게 비슷했대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쁜 짓을 해놓고 막 배우자를 기만해놓고 애는 또 내가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순진하게 자녀를 사랑하니까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다 안 되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가정에서 와이프보다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쓴 시간과 노력이 훨씬 더 많은 그런 포지션들이었잖아요. 둘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라고 인간은 받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되게 정서적인 것을 좀 제낀다면,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원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이제 양육
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뭐 김지상과 이태호 둘 다 자녀를 뭐 기르는데 좀 힘을 많이 썼고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자원이 많은 거죠 이들한테는. 근데 내가 양육권을 뺏기고 나면 내가 투자한 거 걷어들이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에서 내가 걷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뭐 돈은 돈대로 나누고 애는 애대로 뺏기고 하면 난 도대체 손실만 나는 사람인 거지. 투자 손실. 인 상태가 완전. 되는 거지. 저 요즘 투자업에 있잖아요. 아 그래. 아 맞네요. 내가 지분을 태웠는데 내가 돈을 태웠는데 지분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다. 너무 열받죠. 투자자로서. 그치.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이태호와 김지상은 이제 이런 걷어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양육권에 더 집착한 게 아닐까. 근데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어때요? 저는 약간 그렇다고 하잖아요. 왜 카카오톡 프로필에 부인 사진은 안 걸어놔도 자녀 사진만 이거 걸어놓은 진짜 맞는 말이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지금 다 카카오톡 프로필 다 애기들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의 정은 없어도 이 혈육에 대한 정은 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실 투자라는 표현에 전 너무 공감하긴 하는데 투자인 동시에 내가 낳은 내 자녀, 내가 세상에 나와서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이 자녀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양육권을 빼앗겨버리면 잊혀지고 그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뺏긴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양육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김지상. 그러니까 양육권을 뺏기면 내가 진짜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기정사실이 또 되어버리고 네. 그 아이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아이가 아는 순간 정말 이제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두려웠을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 뭐 대체로 엄마가 가져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판결인데 이 아무리 엄마가 가져가는 게 판례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애를 너무 키울 수 없는 그러니까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 애를 방치할 사람이거나 하면 이제 양육권이 상대방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인식에서 봤을 때도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좀 부족한 부모이구나를 인정하는 듯한. 그렇구나. 그게 약간 뭐 상징적이자 약간 공식적으로 공인이 되는 것 같은. 그렇군요. 근데 저는 반대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경호님한테. 그러니까 양육권을 못 가져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나의 어떤 부족함을 공인하는 거라면 반대로 내가 양육권을 가져옴으로써 뭔가 그 2차 이득을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까 싶더라고요. 양육비? 그치. 결국은 금전적인 돈이지. 이득?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양육권을 막 주고 받고 막 약간 이런 게 그런 건데 실제로 좀 그래요? 양육권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거 말고 정말 이거는 약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비상식은 늘 존재하니까. 근데 양육권을 가져와서 이제 양육비를 챙기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좀 복합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투자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하나의 작은 인간을 큰 인간으로 길러내는 데는 시간과 애정뿐만 아니라 비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관련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게 이득을 본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의 월급의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서 보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에 4인 가구 중위소득값이 2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280만 원 받으면 1인 가구도 살기 어려운데 빠듯할 텐데. 네, 근데 어떤 가장이 자기가 280만 원 버는데 여기서 이제 또 양육비만큼을 떼가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도 생계가 안 되지만 여기서 받는 돈도 사실 크게 유의미한 돈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양육비를 애 키우는데 200만 원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200만 원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소득도 고려를 해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아빠한테 그치. 양육비를 50만 원 지급해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그거는 너무 그렇다. 그쵸.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소득도 고려해서 이제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제 양육하는 환경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법정에서 정해주는 양육비가 막 그렇게 금전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하게 풍요롭게 네, 풍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그래서 좀 이득을 내가 그런 사람 당연히 있겠죠. 나는 일을 계속 안 하고 가정주부로만 살고 싶고 또는 뭐 가정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양육비를 받는 틈을 타서 내 생활비도 한번 얹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애는 그래서 내가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애 키우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든다. 받을 수 있는. 그렇구나. 저는 이게 궁금했던 이유가 일단은 이게 되게 현실적인 거랑 심리적인 거랑 뗄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게 진짜 현실이 그러한가?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 양육권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저는 2차 이득을 노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기제가 있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냐면 좀 약간 자기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내 욕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이 뭐 그게 설령 자녀일지라도 그것보다 그냥 내 욕구가 더 중요한 사람은 양육권이라는 거를 빌미나 혹은 그거를 뭔가 그 수단 삼아서 내가 내 욕구를 충족하니까 자녀를 예를 들어 나의 소유물로 보는데 내 소유물을 뺏긴다라고 느껴서 양육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내 부족함이 너무 드러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가 싫어서 그러면 자기애적인 이거에 손상이 가니까 지는 것 같아서 지는 것 같고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직면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양육권을 반드시 가져서 내가 제일 책임져야지가 아니라 나의 욕구를 앞세워서 양육권을 뭐 주장하거나 집착하는 사람도 난 분명히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현실적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군요. 그러면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이의 의사가 최우선인가요? 우리 드라마에서도 지금 막 애한테 막 우리 제희 우리 제희의 결정이 가장 중요해요. 초육밖에 안 되는 우리 제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가사 조사를 이제 하기도 하고 아이의 생각을 물어보는 절차가 당연히 있을 텐데 아마 드라마에서 아이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제 그런 취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건 제이가 이미 상당히 좀 컸고 자기 의사를 이제 충분히 표명할 수 있는 나이에 있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는 것 같고 사실 뭐 이혼하는 가정이 자녀의 나이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맞아요. 아이가 3살이거나 4살이면은 4살짜리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치, 네. 맞아.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지는 의미를 그 답변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를 나이니까. 맞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좋다. 보통 엄마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깊다라고 전제하고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도 양육권 결정은 보통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양육권은 일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한테 간다고 보면 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엄마한테 그래도 좀 가는군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볼까요? 네.